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4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화오션,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JIP 엔터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공통점이 있죠. 네, 뭐 다들 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뭐 시가총액 규모로는 지금 에코프로가 제일 크네요. 네, 29조. 그다음 한화오션이 9조 3천, 한미반도체가 4조, 그다음에 JIP도 4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가장 이제 큰 공통점 중 하나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특히 좀 많이 올라갔다. 그렇죠? 올해 한 해만 상승한 폭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가 대비해서 961%. 한화오션이 좀 제일 작게 오른 것 같아요. 자, 얘가 128%.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얘도 좀 많이 올라갔죠. 296%. 그다음에 JIP가 JIP는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었던 기억이 있네. 하하. 자, 그래도 올해는 많이 안 올랐네요. 75%. 네. 그래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최근 흐름 자체가 많이 올라갔죠. 코로나 이후 봤을 때 거의 지금 2019년 이후로 봤을 때도 약 한 600%, 한미반도체가 1600%, 한화오션은 300%, 에코프로 12,000%인가요? 12,000%, 12만 프로까지 나요. 어쨌든 좀 시장 대비, 그 다음에 업종 대비, 실적 대비 다 뭐 어떤 비교 대상, 잣대 수치에 비해서 전적으로 다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실적이 향상된 부분도 있고 회사 기업 가치가 좋아진 부분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MSCI 편입 이슈가 될 것입니다. MSCI가 편입이 되어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올라서 된 것인지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서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저도 많이 좀 아리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MSCI를 편입하는 모건 스탠리 외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편입을 시킬 목적으로 주가를 올려서 편입을 시키고 다시 주가를 올린 것인지, 그렇죠? 그냥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괜찮네 하고 편입을 시킨 것인지 그거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주식도 많이 올라갔는데 무조건 단순히 올라갔다고 해서 편입을 다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업의 가치가 나빠져서 또 빼는 경우도 있고 주가는 올랐는데 뭐 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다. 그리고 뭐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폭등해서 올렸다, 좀 들어갔다라고 편입했다라고 좀 보긴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이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이 기업의 어떤 가치 대비해서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좀 기정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한화오션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고평가 상태인 건 맞죠. 지금 JIP가 작년 재무 기준으로 58배, 한미반도체 50배, 한화오션은 뭐 적자 회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760배. 그러니까 PER, 단순 PER. 그 다음에 EV EBITDA 역시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30조짜리 회사의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한화오션이 성장성이 있어서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JIP도 엔터 사업이 지금 갑자기 없던 연예인이 생길 리도 만무하고 지금 활동하는 연예인의 수도 뭐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고 앞으로 신규로 출시될 연예인들도 픽스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뭐 2배, 3배 올라갈 리는 만무한데도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뭐 10배, 20배 올라간 것도 아닌데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간 부분이죠. 이제 결국 그래서 어쨌든 이제 MSCI의 편입 이벤트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 네 종목의 흐름 자체가 약간 이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제 요 현상을 보고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베타콤폴리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죠.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그 기대감에 의한 이제 부풀어진 어떤 팽창했던 풍선이 이제 터지는 효과.
어떤 사실이 기대했던 기대감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 이제 베타컴플리 현상, 기정사실화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많이 올라갔으니 이제 새로운 이벤트, 앞으로 발생할 이벤트에 대해서 또 무슨 기대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더 큰 기대감이 있어야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더 실적이 상승해야 되고, 하나오션도 뭐 수주가 더 들어와야 되고, 한미반도체도 뭔가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 이후에 어떤 그 뭐 그래픽 시장 쪽에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JYP도 새로운 엔터 쪽 이슈가 분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실적이 나온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만한 이슈는 없는 거죠. 근데 반면 이제 시장은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 관련, 그 다음에 뭐 여행 관련,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뭐 항공 관련,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거의 6, 7년 만에 허용을 하면서 새로운 이벤트가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는 뭔가 테마의 어떤 흐름, 어떤 주제, 불꽃쇼가 여의도에서 이제 터졌는데, 이제 부산에서 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의도 불꽃축제를 본 사람들은 이제 부산 불꽃축제를 기대하기 위해서, 부산 불꽃축제를 위해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여행 가겠죠. 그럼 여행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KTX 티켓 아니면 비행기 티켓 차편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당일 되면 엄청 방값이, 숙박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리 그 전날 도착해서 자리를 포진한다든지, 아니면 숙소도 다 잡아놔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예매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넥스트 스텝을 항상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의도 불꽃축제를 잘 즐기셨으니 이제는 부산 불꽃축제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 이제 환승해야 되지 않나,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 리밸런싱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금 얼마 윈도우 드레싱, 아니면 새로운 윈도우 드레싱. 이제 바캉스 시즌은 끝났잖아요. 이제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 마네킹들의 옷이 수영복에서 이제 가을 옷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바뀐 것도 있겠죠. 이미 뭐 타임이나 뭐 새로운 명품 브랜드들은 이미 다 가을 옷으로 AW 윈터 오텀 윈터 AW인가요? 예. FW인가요? 그렇죠. FW로 보통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FW 쪽으로 다 바뀌었겠죠, 옷들이. 예. 우리나라의 기후를 반영했을 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고,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인 포지션을 잡아놓을 수도 있는 거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연기금이 지금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엄청난 폭풍 매수를 했었거든요. 보시면 여기 한 6월부터 연기금이 뭘 알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5만원대부터 현대백화점을 미친듯이 사더니 지금 더 미친듯이 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자기네들이 사놓은 걸 더 부풀려 버리는 거죠. 풍선을 계속 불고 있는데 초반에 열심히 불기 위해서 기본적인 바람을 넣고 이제 더 커지라고 더 불어버리니까 10만 주씩 이렇게 사버리는 거죠. 7만 주씩.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걸 우리는 이제 만약에 내가 개인이 했다면 그건 무슨 매매인가요? 통정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기금은 이걸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연기금 자본금이 뭐 몇백조가 있으니 내가 있는 걸로 지금 현대백화점 비중을 5%에서 10%, 10%에서 20% 늘린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부분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MSCI 편입될 거니까 에코프로를 내가 과거에 10만원일 때 5만원일 때 미친듯이 외국인이 사서 50만원일 때 더 미친듯이 사고 100만원일 때 더 미친듯이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150만원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얘네들을 이제 분산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오션도 뭐 반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뭐 만원의 외국인들이 아니면 뭐 기관이 아니면 세력들이 미친듯이 이 주식을 사서 5만원, 6만원에 미친듯이 더 사는 거죠. 더 끌어올리는 거 10만원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통정 매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일정 매매일 수도 있고, 자전 거래일 수도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 자금이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이 주식을 사줄, 누군가가, 나보다 더 바보인, 이 주식의 PER이 1000배가 되더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화려하게 또 부산에서 불꽃축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이렇게 지역을 옮겨가면서, 테마를 옮겨가면서, 이슈를 옮겨가면서, 종목을 옮겨가면서 계속 불꽃쇼를 한다. 불꽃축제는 내년에 또 일어나겠죠. 내후년에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주시장은 계속 돌고 돌면서 여수에서도 불꽃축제를 할 것이고, 그렇죠. 강원도 속초에서도 불꽃축제를 할 것이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미리 가서
예, 숙박도 예약하고 티켓도 사놓고 밥집도 예약하고 그래야지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는 거고 돌아와서도 추억으로 남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불꽃이 터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안리 불꽃 축제를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이제 9시에 불꽃 축제를 하니까 오늘 12시에 출발해야지라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고 출발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단타 치는 것처럼 12시에 출발해서 2시에 이제 부산 해운대 도착해서 이제 뭔가 해운대는 아니죠. 광안리니까 부산역에 도착해서 지하철 나가려고 하는데 지하철 안 움직이는 거죠. 지하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제 2시인데 불꽃 축제는 9시라고 했는데 그래 어떻게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탔는데 약간 광안리를 가자고 했는데 택시가 안 간다는 거죠. 왜 안 가시는 거죠? 글러는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안 된다고 하여튼 안 가집니다. 걸어서 가세요. 예? 걸어서 가라니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출발했는데 3시, 4시, 5시가 된 거죠. 발만 동동 구르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걸어가는 겁니다. 진짜 1시간을 걸려서 걸어서 도착했는데 이미 인파로 가득 차 있고 그 광안리 일대 그 중요한 핫 스팟은 갈 수가 없죠. 구경도 못 합니다.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뭔가 저 멀리서 뭔가 뻥뻥뻥뻥뻥 터지는 소리 듣다가 숙소를 이제 잡으려고 갔는데 숙소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한 개도. 당일날 갔으니.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KTX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냥 이상 허름한 말도 안 되는 모텔 같은 데서 20만, 30만 원 주고 자는 거죠. 그냥 돈은 돈대로 날리고 불꽃쇼는 불꽃쇼대로 못 보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고 개고생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주식이나 인간의 우리의 삶이나 이제 똑같은 거죠.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포지셔닝을 해놓지 않으면 단일치기로 단다치고 뭔가 급등주 사고 이래버리면 뭔가 불꽃쇼이 한창 일어날 때 뭔가 주식을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에 이제 물리게 되는 겁니다. 덜컥덜컥. 그렇겠죠. 금량도 지금 2차전지 불꽃쇼 할 때 샀던 사람은 마이너스 30%,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30%, 하나오션도 마이너스 13%, 한미반도체도 마이너스 15%, JYP엔터도 마이너스 18%.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가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뭔가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왜?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야, JYP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나?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해만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나? 이런 이제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오기 시작하고 내가 막샷한 게 아닌가? 내가 뭔가 문제 생긴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주식 투자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못 버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장중에 급락하거나 급격히 오늘도 JYP 같은 경우 저가가 11만 3천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11만 3천 원에 거래됐다는 건 뭐죠? 둘 중에 한 명은 손절을 했을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산 사람도 있겠죠. 11만 3천 원에 산 사람도 있겠지만 14만 원에 사서 11만 원에 손절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에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15만 3천 원에 사신 분이 오늘 4만 5천 원에 손절한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거래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렇겠죠. 오늘 산 사람도 있겠지만 이날 사서 오늘 판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식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상보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알 수 없는 매물들이 영원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109만 원인데 50만 원에 산 사람이 오늘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50만 원에 산 사람이 오늘 팔 수도 있고 50만 원에 산 사람도 오늘 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150만 원에 팔았다가 오늘 100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들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어떤 원동력, 아니면 줄거리, 또 결국 테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뭔가 테마, 호재, 좋은 뉴스, 실적,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미국의 주식시장 흐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 동향, 수급 동향, 연기금 순매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10가지, 20가지가 다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2개, 3개라도 좋지 않으면 계속 지지부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2500cc까지 또 다운사이클을 걷고 있고, 글로벌 증시 전체 중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휘청휘청하고 있고,
뭐 여차하다가 여기서 이제 와장창 해버리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다 빠져버리면 정말 진퇴양난이 되는 거고.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벌써 45%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죽어나는 거죠. 58만에 산 사람은 지금 31만 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2차전지가 올라간다 했는데, 앞으로 좋다고 했는데, 3년만 있으면 대박 난다 했는데, 지금 3년은커녕 지금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난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난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나 지금 1억 투자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회사가 나빠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오늘 31만 원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른다는 거죠. 주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 얘기 들었던 것대로 되지 않는다. 항상 마지막으로 내가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본인 손가락으로, 본인의 두뇌로, 본인의 판단으로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계좌는 내 계좌이고, 수익이 나도 내 돈, 손실이 나도 내 돈. 근데 그걸 누가 사라 팔아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우리나라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마라톤 투자자, 장기 투자 밀고 마라톤처럼 막 힘들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투자자가 더 앞으로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아예 이제 유튜브 제목도 완전히 그 썸네일 아니 프로필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도 현명해야 되고 저도 현명해져야 되고,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은 야 현명해야 되겠다. 이제 멍청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실수했던 이 투자자들의 어떤 실수들이 앞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건 오케이 이해하겠다. 근데 앞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짐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이제 급등한 주식은 조심하자.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급등한 주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자. 급등했다 빠지는 것도 조심하자. 왜? 급등했다 빠지는 것들은 올라갈 때 샀던 사람들, 내려갈 때 샀던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악성 매물들이 자꾸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좀 계속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많이 올라갔던, 그리고 앞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 밑에 싸게 샀던 사람들은 늘 팔려고 언제든지 대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수급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생각하고 새롭게 한번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힘든 상황입니다. 힘드신 분들 좀 힘 좀 내시고요. 앞으로 좀 전도 유망한 그런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은 기본적으로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안전하게 이제 배당도 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 자체도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서 이번 이제 조정을 틈타서 어떤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지, 어떤 종목들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강세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